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장장 한 40분 정도를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 사퇴 찬반 이야기 했거든요. 오면서 들으셨죠? 박정훈 의원님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 앞에 박상혁 의원님 것도 들으셨죠? 네. 예. 근데 박정훈 의원님 얘기만 하세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예.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박 의원님 인터뷰를 다 들었지만 뒤쪽에 장 소장님은 한 표 던진다 그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잠깐 의견 듣고 안 그래도 넘어가려던 참이었으니까 김준일 평론가 의견도 들어볼까요? 약간 아슬아슬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역대 어떤 정권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적은 없거든요. 없었어요. 물론 더 권력이 힘이 세서 이게 압박을 이제 뒤로 뭐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있었을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층위의 지금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뭐 여러 뭐 법관 평가제도 그리고 뭐 내란 전담재판부 뭐 이제 조희대 압박 뭐 등등등이 있는데 좀 다 조금씩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조희대 압박은 좀 위험하다 살짝 이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논쟁을 그리고 불신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좀 중도층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근데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시간을 굉장히 주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감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대 의혹이 있어서 왜 그거를 발표를 안 하느냐. 뭔가 조치가 국민들이 불만이 있고 우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 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모든 문제는 지금 조희대에서 다 막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바꾸지 않으면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불신이 심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희대 못 믿겠다라는 정서가 민주당에는 파다하게 깔려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민주당이 못 믿으면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되냐 그렇게 묻고 싶고요. 우리 헌법 본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103조. 10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사법부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거기다만 넣어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 제가 양쪽의 반론을 많이 했거든요. 듣고 아마 판단을 하셨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 토론을 다시 가져가진 않겠습니다만 요것만 두 분께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자진 사퇴 하겠습니까? 장 소장님. 안 되죠.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되고 안 해요. 안 할 거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저도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때리고 계속 버티면요. 네. 결국은 조희대를 키워주고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이슈에. 사법부 이 회오리에 이재명 정부가 휩쓸려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약간 애매한데 제가 그러니까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국민 주권에 따라서 내란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사법부가 해도 돼야 되는 우려가 있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 제기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법원을 저렇게 압박하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지금 다 출동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분이 좀 답해 주실까요? 요 이야기가 갑자기 좀 커진 느낌이거든요. 뭐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가 좀 계속 와 있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주말 사이 확 커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이야기로 확 불이 붙어버렸어요. 일제히 대통령실까지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입장 없다로 중간쯤에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이 더 붙어버렸거든요. 여권의 분란을 덮기 위한 외곽 때리기 전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분란이 있었잖아요. 여권 내에서. 그래서 일요일 날 네, 뭐 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청래, 김병기 두 분. 네. 근데 그렇게 잘 지내자 보자라고 한들 이렇게 네. 잘 지내지겠냐고요. 외부에다가 적을 설정을 해놓으면 같이 뭉쳐가지고 외부의 적을 때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약간 지금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부의 분란, 분열, 뭐 갈등 이런 거를 덮으려면 지지층 결집용이다.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조이대. 공공의 적 조이대. 민주진영, 진보진영, 민주당 진영의 공공의 적은 조이대 대법원장이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때리게 되면은 다른 목소리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외곽 때리기의 일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세요? 뭐 같은 표현이라도 이제 저렇게 음모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혁, 동력, 회복 뭐 이 정도. 아니 조이대 그만두라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제가 게 개혁입니까? 이거를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진짜 이게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 경우에 또 이 여풍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냅두면은 네. 사법부가 알아서 여러 뭐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서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어떤 순수한 차원일 거다. 그렇게 좀 봐달라라는 게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시고 장 소장님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과 그쪽 진영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법을 흔들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공화국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이것이 모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제도와 법치를 지탱해 나가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한 진영이 완전히 이거는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국가요? 독재 국가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큰 얘기 이것도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두 분이 토론을 핑퐁 하시다 보면은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본 방송이 다른 주제로 일단 넘어가고 댓글쇼에서 더 다뤄보죠. 어제 정치 맛집에서도 그렇고 못 다룬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나도 못 다뤘어요. 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면 구제하겠다라고 했고 강미정 대변인도 돌아오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그 당에선 이제 실명도 안 쓰겠다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명도 안 쓰겠다고 하고 이런 조치들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수습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 대변인에게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다. 사태를 수습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 죽게 돌아와라. 강 대변인이 그거 원했어요? 어허. 징계해달라, 진실 밝혀달라, 2차 가해 하지 말아달라. 나 외에 또 다른 정말 대한민국을 개혁을 하고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 청년 인턴 네. 그 친구가 당했던 것도 이거 제대로 좀 진상 규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잘못 저지른 사람들 징계해라 이거잖아요. 당직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로 좀 간절하게 어떤 뭐 호소하는 거 이제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뭐 이런 호소 차원으로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호소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런 의지를 밝혔으면 지금 그 성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흘렀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아하. 그래서 조국이 다시 내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내가 해결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사태 수습인가 그런 생각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김준일 평론가님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뭐 장성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등판할 수밖에 없는 조국 혁신당의 인력풀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됐고,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좀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먼저 앞서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 플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를테면 강미정 전 대변인이 이제 사퇴한 게 본인이 피해자기도 하지만은
다른 자기보다 뭐 어린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이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당의 조치에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의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순서는 강미정 대변인한테 대변인 자리를 다시 줄 테니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름이 안 나온 이분들을 먼저 만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분들이 만족을 해. 그러면은 강미정 대변인도 설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미정 대변인한테 자리 줄게 와라라는 거는 이거는 언플이죠.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거다. 예. 그럼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지자들은 또 조국혁 씨나 지지자들은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는 거. 지난번에 전화 3통 했는데 안 받더라라고 공개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혁신이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도 뭐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과외자와 관련된 분들 다 배제하고 저는 뭐 구성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차분하게 하루 이틀 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뭐 한 반년 1년 동안도 해결 못 해가지고 그렇죠. 지리멸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하루 이틀 만에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게 뭐 그렇다고 뭐 내년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드는데 조국 대표는 SNS 좀 끊으시라 제가 보기에는 좀. 예. 아니 하나만 더 우려스러운 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네.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페북에다가 본인 입장을 상당히 길게 쭉 적어놨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대변인. 네.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그 성추행 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알려졌잖아요. 예. 내가 노래방 가자고 안 했고요. 강 대변인이 먼저 노래방 가자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고 반박하는 글이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이 이야기도 어제 큰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못 다뤘는데 두 분께는 좀 여쭤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저 사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이낙연 전 총리가 공개를 한 거죠. 이낙연 전 총리가 SNS에 올리면서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뭐 봤어요. 추미애 의원,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이낙연 전 총리한테 뭐라 그러고 어떤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고 둘 다 문제다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엄청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오래 하셨지만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저거 만날 수가 있느냐 이러고 저걸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저거를 공개한 이낙연 전 총리의 심정과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다시 민주 진보 진영으로 복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하기 위한 빌드업인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걸 공개한 의도를. 일단 지금 추석이니까 명절 앞두고 대통령과 총리 관계였으니까 뭐 인사하러 찾아뵌다. 요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이제 만난 거를 뭐라고 비판한 게 아니라 사진 공개한 사진을 공개한 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저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공개했어.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이제 불쾌한 표시했어요? 그건 몰라요. 언론 보도에 이제 한 줄 나왔습니다.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과연 뭔 의도를 갖고 이낙연 전 총리가 했을까? 해석해 주세요, 김준일 대표님.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몰랐냐? 공개할 줄? 아니, 그러니까 찍는데 그러면 뭐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거를 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정에 약한 분입니다. 옛날에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마음에 빚이 있다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아이고도 추석이라고 찾아갔는데 가시오 문전박대 이럴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분이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정도 그렇게 아니시고. 사진이 찍힌 거고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어쨌든 반 이재명 전선에 섰지만은 이제 실패를 했고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공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친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번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 아무 이유 없이 뭐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사진까지 공개한 거는 저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친문들을 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네. 오래전부터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도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뭐 이를테면 되게 복잡하게 다 분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렇죠. 조국까지 얹어지면서 조국 대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게 막 그게 이제 지지자들 막 스피커들, 유튜버들도 지금 다 분화가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잔잔한 덕에 돌을 던졌다라는 거고 이현주 의원이 원래 반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까지 비판을 한 거는 그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고민정 의원은 누가 뭐래도 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 과 같이 일했었고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와도 각별한 관계일 텐데 굉장히 강하게 어제 비판했더라고요. 저는 저 그게 사진을. 느낌이 당내 친문이 소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해가지고 내가 친명이요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될 정도로 친문 진영이 하나로 이제 세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계격파당하고 있다.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게다가 조국 대표가 조금 요즘 주춤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 구심점이 거의 없어진 상황? 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왜 내가 모셨던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180명 의원 중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제 그걸 공개 비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는데 공개 비판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주목이 됐다. 그 말씀. 선명성을 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유튜브 댓글 쪽으로 넘어가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